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 구독자님들을 위해 코너를 새롭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책을 읽고 자기만의 길을 만들으라는 의미로 제가 읽었던 책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책을 소개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읽었던 책들의 내용 중에서 알짜만 쏙 빼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제목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의 이치에 당당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넘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진리였지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길고 기술은 높다 라고 해야 이 시대의 표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프로암 시대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프로슈머의 시대이고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융합의 시대이다. 기억도 나지 않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모두 쓰레기통에 헌신짝처럼 버리듯 버림으로써 날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헛된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진짜 기회는 학교 공부를 다 떠나서 이제 40대 이후에 오는 기회가 정말 진짜 기회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어휘력 수준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어휘력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생각하는 힘이 높아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우리는 어휘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더 높은 삶의 질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죠. 40대, 50대. 요즘에는 이제, 인생이 길기 때문에, 60대까지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늦더라도 40대 이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0대 이후를 우리 삶이 다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를 전후하여 공부에 다시 한번 미쳐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이 이제 과거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학자라는 말은 람단이라고 합니다. 람단.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있는 사람, 즉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람단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 계속 배우는 사람. 이 배우는 사람을 람단이라고 해요. 람단. 즉 학자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람단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기술을 배운다? 그러면 내가 그 자격증 하나 땄다 해서 그 기술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해요.
내 분야의 공부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기술이 아니라도 다른 분야라도 다방면으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 줘야 돼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버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럼 그 배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에서 배워야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바로 개발했습니까? 다 다른 선진국에서 모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모방해서 지금은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방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있는 기술 서적들을 가져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의 하나의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으로 옵니다. 세속적인 출세나 성공, 부와 지위가 아닌 참된 자기를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부, 참된 인생의 보람을 찾기 위한 공부,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공부, 세상의 모든 일에 근본이 되고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40대 이후입니다. 참된 공부는 지식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부가 아니라, 참된 공부는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부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입니다. 한 예로 세계의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0.2%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가요. 30% 이상을 차지해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천재였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노벨상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식이 아닌 상상력을 더 중요시하는 교육 습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자격증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공부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취득해서 유익함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공부는 어찌 보면 또 다시 자신을 궁지로 모는 공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 이 말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자보다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가 더 낫고, 좋아하는 자보다 그것을 오로지 즐길 줄 아는 자가 훨씬 더 낫다는 말에 추가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공자가 옛날에 우리 공자 참 많이 읽었죠. 공자가 좋은 말을 한번 남겼죠.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다. 시대가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20대 때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그 지식의 유통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도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독학하는 고졸 출신 사람들보다 더 못한 실력을 갖추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것이에요.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 그는 외톨이에다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게 문제아로 찍혔어요. 중학교 졸업반 때는
몸이 안 좋았고 신경쇠약으로 한 6개월간 휴학을 하기도 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운동신경이 둔한 그 아인슈타인, 운동신경이 둔하던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이 둔해서 매우 좀 아버지가 창피스러워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 자신 아인슈타인은 솔직하게 제대로 된 사회적인 특별한 교육이나 기회 요소를 부여받기는커녕 다른 아이들이 누렸던 제대로 된 평범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꿈이죠. 아인슈타인 꿈은 위대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위대한 꿈을 꾼 거예요. 동시에 자기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더욱더 노력하며 더욱더 겸허하게 앞을 향해 나아갔어요. 탁월한 재능과 학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작은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만족을 해요.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은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끊임없이. 조그만 성공 하나를 이루더라도 계속 전진한 거예요. 전진. 어떻게? 자기가 즐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고의 위대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평범한 사람은 조그만 거에 하나 성공하게 되면 나 자신이 너무 자아도취예요. 너무 거기에 만족하고 멈춰버려요. 거기에 만족하더라도 더 나아가도록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원대한 꿈을 갖고 항상 그 꿈에 비해서 내 자신이 항상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계속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되새기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성공은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성공은 학습입니다. 학습은 뭡니까? 배울 학자, 습득할 습자. 배우지 아니하고 습득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을 못 해요. 성공하는 거는 운이에요. 그 사람은. 그 운도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다수적으로 많이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위대한 인물로 많이 본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다위, 마오쩌둥, 프로이트, 나폴레옹,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에디슨도 여러분 잘 알죠? 에디슨은 그냥 전기하면 에디슨이죠. 마리 퀴리,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선정된 사람 빌 게이츠, 또 노래, 댄스 세계 유명한 사람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에거스 크리스트, 오프라 윈프레이, 월트 디즈니, 그 다음 영국의 마그릿 대처 등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자식을 다 썼어요. 제가 말하는 분 중에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쯤은 꼭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핸드폰에서 책 비슷하게 잘 나오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눈이 아파요. 저도 컴퓨터 작업하고 이러면 눈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눈의 피로를 좀 덜해주는 게 뭡니까? 책이에요. 책은 장시간 좀 읽어도 눈이 훨씬 덜 필요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40대의 땀으로 자신의 삶을 찾으면 50대, 60대 넘어갈 때마다 삶의 토대를 조금 튼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발을 옮기고자 한다면 40대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40대 강조하니까 50대 된 사람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50대 똑같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50대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40대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성공학자들과 자기개발 서적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중요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주장하는 중요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공부하고 학습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이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거는 여러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한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돈을 벌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자 하면 어딘가에 월급 받아서 부를 이룬다. 아주 힘들죠. 그냥 살만할 정도, 월급쟁이 상위 몇 프로면 살만할 정도고요. 부를 이루고자 하면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여러 가지 있죠.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뭐 중고차 사갖고 중고차 팔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데, 자,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내가 부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주식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러면 주식을 출간하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내가 벌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즐기면서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그러면 즐길 수 있게끔 투자하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되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학습해서 그렇게 해야 즐겁게 투자를 하면서 돈도 내가 이리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들어와줘야 돼요. 내 자신에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걸 억지로 당기려고 하면 돈은 도망가 버려요. 돈에도 발이 달렸단 말이 있거든요. 그냥 돈이 오면 받아주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공부하고 학습해야죠. 자, 그래서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찾아서 즐기면서 계속 하는 것이 오래 가고 끝까지 갑니다. 오래 가고 끝까지 가요.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가다가 포기하고 지쳐요. 자, 인간의 인내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즐거운데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분야에 끝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가 되는 겁니다. 대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활기차고 열정적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내가 활동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노화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노화가 빨리 오르면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몽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빨리 와요. 내가 빨리 가요. 그냥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억력도 빨리 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기를 하나 만들잖아요. 악기를 만지게 되면 손가락의 끝마디를 이렇게 누르거나 뭐 다 손 까라고 다 하죠. 거의 악기는 기타든 뭐 색소폰이든 또 바이올린이든 뭐 악기는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손으로 하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 민감함이 우리 내려가기 때문에 뇌에 좋은 자극을 발휘해요. 그래서 뇌가 활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둔해지는 속도가 점점 감소돼요.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위대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의 재능, 능력, 실력, 지식이 아닙니다. 평범함을 뛰어넘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것은 바로 위대한 생각입니다. 생각. 로딩. 공부한 만큼 어떻게 된다? 생각하는 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양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한 예로 들어볼까요? 바둑을 둡니다.
우리 일반 아마추어들은 뭐 두수, 세수 이렇게 본다면요. 프로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상의 수를 읽어야 돼요. 그 이상의 수를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의 바둑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틀린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 한 장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뚫을 수가 없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와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차이는요, 이 한 장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요거 한 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여러분은 20대 때 못했던 것이라고 40대 이후로 여전히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40대 이후로 시작하면 우리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벌써 반을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하면. 여러분이 뭐 악기를 하나 하잖아요. 악기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연습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악기를 샀어요. 한번 줄이라도 튕갔어요. 그럼 50% 성공한 거예요. 50%. 악기를 연주를 잘 못하지만은 악기를 칠 수는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힘. 바로 공부하고 학습입니다. 그게 누구 안에 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힘의 원천은 어디에?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생각이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며, 그 성격을 바꾸는 것은 습관이며,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며,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말이며, 그 말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다시 한번 말해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며, 그 성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며,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며,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말이며, 최종적으로 그 말을 바꾸는 것, 이 어휘력을 표현을 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대한 생각을 맞이하게 된다. 내가 위대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위대한 생각에 1%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 위대한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세요. 그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세요. 이런 이유로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바로 그 위대한 것이 바로 뭐다? 공부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공부는 뭐 자격증 취득하고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질, 인생의 질을, 더 높은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해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자격증 취득했다고 위대한 삶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생각을 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평범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책들이 별 볼 일 없는 책들밖에 없다면, 그 책들마저 읽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도 뭐 그렇게 될까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별 볼 일 없는 책이라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책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책 한 권을 별 볼 일 없게 만들려고 해도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별 볼 일 없게.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투자가 돼야 돼. 별 볼 일 없게 만들었다 해도 내 그 책 읽어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책들 중에 인기 있는 책들을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가 무조건 위대한 책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베스트셀러 뭔 줄 알아요? 책이 제일 잘 팔리는 책이에요. 왜? 광고 잘하고 홍보 잘하고 그 다음에 인지도 높은 책이면 그 책을 일반인들이 많이 사요. 그러면 이 판매 수요량에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옛날 책들, 학자들이 적어놓거나 위대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들이 요즘 책이 잘 안 팔려요. 왜? 옛날에는 잘 팔렸겠죠. 시대가 흘렀잖아요. 그럼 그 책들이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책일까요? 아니죠. 그 책들도 다 소중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단지 많이 팔린 책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자, 이쪽에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공부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공부하면 링컨 대통령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링컨 대통령. 그가 한 공부는 우리가 말하는 뭐 구구단 외우고 암기 위주로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암기 위주로 하거나 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러한 공부가 아니었고, 그가 한 공부는 진정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공부들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인맥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공부들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이 인간관계학은 거의 마스터했다고 보면 돼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뭔 공부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친구와의 유대관계,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이러한 관계를 엄청 돈독하게 잘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으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인맥은 어떻게 형성되고, 유대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자기만의 꿈을 이루어낸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것만 있겠습니까? 경제, 정치, 각종 분야를 안 본 책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왜?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 초석을 따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지어줄 것인가, 그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겠죠.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공부는 정말 진정 자신을 뛰어넘는 공부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와중에 성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성공했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자기는 평생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대부분은 독학을 많이 했어요. 링컨 대통령.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한 말이 있어요. 자,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춰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도 뭡니까? 공부였어요. 공부.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 중에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작은 성공,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담을 좀 쌓아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 세종대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평범한 사람과 세종대왕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조그만 성공을 할 때 그것을 멈춘 사람하고, 세종대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세종대왕이 얼마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지는 제가 말하면 믿지 않을 수 있겠죠. 어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록을 한번 보면 세종대왕이 한 말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임금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요 명언을 남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 세종대왕의 명언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